지난해 시험 발사에 성공한 현무-4 미사일의 파괴력을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무-4 미사일 한 발로 축구장 200개 이상 면적을 초토화하고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과 유경호텔 등 북초대형 건축물들을 완파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4 미사일의 구체적인 위력이 정부 당국에서 확인되기는 처음입니다. 정부 당국의 한 소식통은 2일 현무-4는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KAN-23 개량형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탄두를 장착해 더 큰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KAN-23 개량형이 2.5톤의 탄두를 장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무-4는 사거리 300km 기준으로 4에서 5톤보다 훨씬 무거운 탄두를 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백에서 1000개 이상의 자탄을 살포하는 확산탄을 쓸 경우 축구장 200개 이상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파괴력입니다. 반대로 탄두의 무게를 반으로 줄이면 사거리는 2배로 늘어납니다. 지하관 통탄의 경우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이른바 지하 벙커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현무-4 미사일은 지난 2017년 ICBM 등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한미 미사일 지침 탄두 중량 제한 철폐에 따라 본격 개발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현무-4 미사일은 우리 대량 응징보복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이 핵도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무-4 미사일의 파괴력에 겁을 먹고 현무-4 미사일은 유사시 핵미사일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사전 억제를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요격 미사일이 없어 현무-4 미사일 등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요격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무-4 미사일의 보유 대수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지만 한국의 미사일 총보유 대수는 6,000기가 넘으며 부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탄의 양은 약 800만 발에 이르는 어마무시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북한 탄두 중량 2.5톤 북한판 현무사 발사 주장. 북한은 26일 발표를 통해서 25일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고 600km 떨어진 목표에 정확하게 명중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새로 개발된 신형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2.5톤이라고 밝혔다. 새로 발사한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2.5톤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사실상 전술 핵무기와 맞먹는 무기가 된다. 현무-4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2톤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정확한 무게는 비밀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톤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2에서 2.5톤일 확률이 높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현무-4보다 더 무거운 탄두를 가진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 야간 열병식을 선보였다. 이때 개량형 KAN-23 미사일을 선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열병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열병식을 야간에 하는 나라는 없다. 낮에 모든 무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생중계로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다. 그러나 북한은 열병식을 밤에 조명 아래서 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무기만 정해진 각도에서 촬영했다. 야간 열병식은 가짜 무기를 숨기기 위한 방법이다. 북한은 가짜 무기를 만드는 전문 공장과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열병식에서 보여주는 무기들은 어딘가 어색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대체로 가짜일 것으로 판단한다. 가분수 미사일을 만드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가분수 미사일은 다른 나라는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지만 우리는 북한이라는 악당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가분수 미사일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머리가 무거운 2톤이나 나가는 미사일을 대기권 밖으로 내보냈다. 마하 10으로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은
아무데나 써대는 방사 정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뛰어난 전자 기술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현무사를 의식하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5톤이라고 부풀리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혹자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예상하지만 탄두 중량 1톤짜리 미사일을 멀리 보내는 것과 탄두 중량 2.5톤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아무리 북한이 ICBM 기술이 있어도 소형화된 가분수 미사일과는 다른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 2000기 이상의 현무사 미사일 배치하여 선제 공격 준비 끝내야 한다.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인 경제 봉쇄로 아사 직전에 있는 북한이 또다시 엄청난 군비를 써가면서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군은 개발한 것으로 보고 대비하여야 한다. 어차피 우리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현무사를 개발하였다. 이제 북한도 개발했다고 하니 우리는 탄두 중량 2톤에 더 소형화시켜서 해상과 잠수함 그리고 전국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1000발에서 2000발 이상 충분한 수량의 현무사 미사일을 확보하여 조금이라도 공격 징후가 보이면 북한 전역을 선제 타격하여 주기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두 번째 주적은 중국과 일본이다. 절대로 이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군사력과 세계 10위 이내의 경제력을 지속할 때 우리나라는 국가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을 지켜줄 최고의 비대칭 무기. 자주국방의 초석, 현무사 대량 배치해야 한다. 현무사 미사일은 A형과 B형 두 가지다. A형은 탄두 중량이 2톤이고 B형은 탄두 중량이 4톤이다. 현재 우리 군은 현무사 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 중이며 군함과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하여 개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에는 군사력 순위 2에서 4위까지 불량 국가들과 북한이라는 적이 존재한다. 더욱이 주변의 모든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였고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에 준하는 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무사의 형은 지하 180m의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고 현무사 B형은 지하 300m에 있는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이미 군사 강국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으니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가분수 미사일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거의 모든 군사시설이 지하에 있다. 기존의 벙커버스터 몇 발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과 전면전이 예상될 때는 현무사로 선제 공격해서 개전 초기에 북한의 주요 시설을 모두 파괴해야 한다. 간의 주요 시설이 모두 파괴되면 어느 나라나 전쟁의 의지가 꺾이기 마련이다. 현무사는 대한민국을 지켜줄 최고의 비대칭 무기이다. 이런 현무사를 대량 배치해야 한다. 500에서 1000기 이상 배치한다면 사정권 안에 있는 중국과 일본도 감히 우리나라를 넘볼 생각을 할 수 없다. 아무리 핵무기를 가진 나라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핵을 쏠 수도 없고 전쟁으로 자신의 국가가 초토화된다면 전쟁에 이겨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국방비 증액과 첨단 무기 개발로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한다. 최근에 KF-21의 시제기가 나왔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전투기 개발을 끊임없이 반대한 자들이 우리의 진정한 적이다. 조금만 군사 지식이 있어도 자국의 전투기 개발과 생산을 반대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소용없다. 시제기가 나온 마당에도 반대하고 트집 잡는 자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진정으로 대한민국 군의 발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현무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최대한 고성능 미사일을 다량으로 보유해야 한다. 그러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평화를 위해서 대화로 해결하고 군비를 축소하자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는 정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강한 군대로 주변국을 압도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 기본적인 원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